네, 안녕하세요. 복단 장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습 교재를 먼저 다운받고 도형과 도형 서식 그리고 조절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위 주소에서 이 실습 교재랑 이 세 번째거든요. 이거 다운받으시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. 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형 서식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릴 건데요. 도형은 실제적으로 홈에서는 이 도형을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도형이 나오고요. 이 도형을 만드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도형 서식이 나오고요. 이걸 그럼 이렇게 우측에 나오죠. 예. 그리고 저번에 이제 도형 채우기 기본적인 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색상을 채우거나 아니면 뭐 그라데이션을 채우거나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. 또 이 도형을 클릭하시면 리본 메뉴에 이렇게 도형 서식 관련된 또 그런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도형을 하나 만드시면 여러 가지 옵션을 뭐 우측 마우스든 아니면 이 우측 패널이든 그 다음에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그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도형을 이제 원하는 도형을 이제 그리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.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최근에 사용했던 도형들이 나타나고요. 선이라든지 이 선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이라든지 화살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형을 새로 원하시는 걸 만드실 때는 이 자유형 곡선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닫혀진 도형이 되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해서 ESC를 누르면 그냥 도형이 이렇게 끊길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기본 도형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요런 뭐라고 하죠? 요런 요소들을 많이 쓰거든요. 요런 요소들은 도형에서 요거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휘어지잖아요.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데 이 조절점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블록도 있고요. 이제 뭐 화살표라든지 그런 기능도 있고 수식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도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순서도라고 해서 이제 아시죠? 그런 걸 그릴 수 있는 그런 도형들도 있고 말풍성도 있고 실행 단추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면 뭐 단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만드시면 이제 옵션이 뜨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소리를 재생하게 할 수도 있고요. 보면 아무런 소리가 안 나죠? 그러면은 Shift F를 누르고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행 단추는 그 기능이 클릭하면 나오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본 도형에서 나오는 조절점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네모 박스를 먼저 만들어 보면 뭐 이렇게 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회전하는 기능이 있고 이 조절점은 여기 안 보이죠.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네모 박스 말고 다른 도형을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서 요거를 사각형에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보면 노란색 점이 나오죠. 이 노란색 점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모서리가 난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서리를 심하게 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도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기본 도형으로는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런 조절점을 가지고 도형을 정리를 해보면 다른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삼각형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기본 도형을 가지고 이런 조절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?
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요런 도형이거든요. 그래서 이쪽만 굴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또 그러면 이제 타이틀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가 나오겠죠. 그리고 요 도형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좀 둥그런 타이틀을 할 수도 있고요. 그죠? 이렇게 타이틀을 하면 제목을 입력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래 위를 다르게 쓸 수 있어서 처음에 저는 뭐 요런 도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네모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한쪽 분만 이렇게 굴려 가지고 라운드를 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도형이 이제 요 도형이거든요. 이제 이 도형은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거를 어디다 쓰나 하겠지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죠. 예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도형을 이렇게 해서 어떤 표시를 나타낼 때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도형이 이제 화살표가 될 텐데요. 이 화살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형태보다는 뭐 이렇게 방향을 조절점을 이용해서 방향의 크기라든지 도형의 크기를 조절을 하면 좀 더 색다른 도형이 될 수 있습니다. 예. 이번에는 별을 한번 해보면 별이 어디 갔지? 여기 있네요. 별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맥각형이죠, 이게. 예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도형이 될 수도 있고요.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좀 다른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도형은 이제 이런 단일 도형으로도 쓸 수 있지만 두 가지 도형을 결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요 도형을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이제 기본 말풍선이 있는 거 이외에도 아까 여기에 말풍선이 하나 있었죠. 예, 이런 거 말고도 이런 형태로 도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삼각형 도형을 더하면 이제 말풍선이 다른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죠. 예, 그래서 도형을 그룹핑 져서 이렇게 색깔을 한 번에 칠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것을 이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. 그 결합이 뭐냐면 지금 예제로 제가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놨는데요. 도형을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이 도형이 여기 있잖아요. 이 옆에 보면 CF라고 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 결합, 그 다음에 교차는 중복되는 부분, 통합은 도형을 두 개를 더하는 거, 그리고 빼기는 한쪽 부분을 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보고 결합을 해보면 중간에 그 공통점 영역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색깔이 들어갈 수 있게 도형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교차는 교차된 부분만, 그 도형의 교차된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기능이 있고요. 통합은 말 그대로 두 개를 합치는 거고요. 그리고 빼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다고 보시면 돼요.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이 도형을 그룹져 있는 도형을 그냥 쓸 수도 있고, 이거를 확정을 하셨으면 여기에다가 도형을 통합할 수도 있는 거죠. 통합한 도형은 이제 전편집으로만 가능하니까 수정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. 단색으로 쓰실 경우에는 그냥 그룹핑 져서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. 도형과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실습에 보면 맨 앞에 있는 거 보면 앞뒤 개념이 있어요. 지금 이 홈 탭의 마스터에 보면은 선택이 있거든요. 요걸 보시면
이제 이 하트가 있잖아요. 이 하트가 이걸 보시면 하트가 이제 맨 위에 있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 지금 교재를 보면 이제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이 맨 위에고 그 다음에 노란색 다음에는 이 연두색 다음에는 파란색, 그 아래는 회색, 그 아래는 검은색이거든요. 요거를 이제 앞뒤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면 도형 서식에 보면 아니면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보시면 이 도형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이 도형은 사실 요거를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. 맨 위에가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는 거고 검은색이 맨 뒤에 있는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맨 뒤로 보내면, 그리고 요걸 또 맨 뒤로 보내면 이 도형은 맨 아래가 연두색이죠. 맨 아래가 연두색이고 연두색 위에는 노란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별이 안 가죠. 여기를 대보면 검은색 아래에 있는 거죠. 노란색이 검은색 아래에 있는 거고, 또 검은색 위에는 회색이 있는 거고, 회색 위에는 파란색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형을 아니면은 요소를 선택하시고 활용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오늘은 중요한 거 도형의 조절점에 대해서 배웠고요. 그리고 조절점에 대해서 배웠고요. 조절점을 통해서 기본 도형 이외에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괜찮은 미학적으로 좀 뛰어난 도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도형을 결합해서 어떤 다른 도형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걸 배웠고요. 그리고 결합할 때 단색으로 칠하실 거면 도형을 결합하지 않고 그룹으로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더 편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꼭지점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앞뒤 개념이라고 해서 이 파워포인트 내에서 요소들은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차례로 쌓여지는 개념이거든요. 아니, 아래서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개념이 더 편하겠네요.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